저희가 텍사스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진짜 저런 데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진짜 평화롭네요. 햇볕도 따뜻하고. 내가 이 아저씨들이랑 같이 와서 그렇지. 혹시 지금 닫혀 있는 건 아니겠지, 저거? 네, 저희 드디어 매닐 뮤지엄에 왔습니다. 렌조 피아노의 작품이죠.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은 퐁피두 센터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퐁피두 센터를 렌조 피아노라는 이태리 건축가가 리차드 로저스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젊은 나이에, 한 제가 알기로는 32살? 그때 당선시킨 거고요. 두 사람이 이 퐁피두 센터를 완성시키고 나서 둘이 이제 헤어지죠. 둘이 쪼개져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렌조 피아노가 그 다음에 발표한 작품이 지금 보시는 이 매닐 뮤지엄입니다. 이 매닐 컬렉션이죠.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매닐 컬렉션은 이 매닐이라는 분이 텍사스에 부유하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많은 컬렉션을 갖고 있고 그거를 미술관을 지어서 기증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쭉 둘러보시면은 주택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 미술관이 특이한 점이에요. 저희가 휴스턴의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에 묵고서 이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는 마을인 것 같아요. 뭐 나무의 크기로 봐서는 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그런 주택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건물을 지었을 때 판매가 된다는 얘기고, 나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가 오랫동안 되어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사막이잖아요. 계속 물을 줘야지만 이렇게 나무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뭐 그건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이 텍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동네 가면 나무가 크다, 나무가 큰 곳이 좋은 동네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가인데 한번 세볼게요. 여기 주택이 몇 개인지. 이 매닐 뮤지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로로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접한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되나요? 한 10채 정도 되는 집을 가로로 사서 뒤쪽으로 쫙 수십 채를 샀겠죠. 그래서 거의 한 2블럭 정도를 사서 땅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 미술관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보실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단 외관부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집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10채 정도 돼요. 그럼 여기 한번 이 컬럼의 베이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그게 딱 한 필지 정도 되는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듈러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집 한 채의 크기가 딱 저 베이 하나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주택가가 있는 곳의 컨디션에 맞게끔 보시는 것처럼 사이딩이라고 하죠. 가장 흔한 미국의 주택가의 그 주택 재료 중에 하나죠. 저 집을 보시면은 가로로 이렇게 나무를 널빤지를 옆으로 댄 것 같은 그러한 디테일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이 건물의 인면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를 너무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 건물을 짓고 싶었다라는 건축가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 건물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다름 아니라 저 지붕입니다. 저희가 텍사스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건물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는 매닐 컬렉션이고 하나는 캠벨 아트 뮤지엄이죠. 그 두 개가 완전히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아들을 먼저 보고 계시는 건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렌조 피아노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리프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가 나뭇잎 하나죠. 이게 철골 기둥에 이게 매달려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이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해서 공장에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매단 건데, 주 목적은 햇빛을 난반사 시키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판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반사판을, 무거운 반사판이지만 이거를 하늘에다가 매달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했고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이 사이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맨 위에 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막아놨고요. 그런 다음에 햇빛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술품한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직사광선이거든요. 직사광선이 아닌 가급적이면 난반사돼서 들어오게끔 하려는 게 보통 건축가들의 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바운싱 시켜가지고 투 쿠션으로 해서 이 햇빛을 밑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이 건물의 앞에 처마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뒤에 들어가는 그 구조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법은 캠벨 아트 뮤지엄에도 똑같이 쓰여요. 캠벨도 이 볼트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 미술관의 맨 앞에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 하나의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유사성이 많냐 하면요, 캠벨도 텍사스에 아주 장렬하는 그 위에서 때리는 햇빛을 반사시켜서 미술관 안으로 갖고 왔고, 똑같이 매닐 뮤지엄도 반사판을 이용해서 햇빛을 미술관으로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앞에 이걸 한 베일을 보여주죠.
있고요. 이 렌조 피아노가 루이스 칸 사무실에서 2년 정도를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받아왔어요. 렌조 피아노가 하는 이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루이스 칸이 리차드 의학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 시스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비스 기능들을 바깥으로 돌출해서 빼는 것들, 그리고 이게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조를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리차드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게 현대식으로 와서 철근 콘크리트 대신에 철골 구조를 쓰는 재료의 변화만 갖고 온 것이 하이테크 건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저희 집 매니 컬렉션 다 둘러보고 왔고요.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절대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복도에서만 찍을 수 있고요. 안에서는 예술작품을 절대 사진을 못 찍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던 게 작품에 훨씬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컬렉션의 스펙트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소품들, 현대 미술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거의 약간 미술책을 한 권을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미술관을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의 적재적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시한 것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 리프라고 하는 이 스트럭처들이 계속해서 1층으로 가고요. 이 전시장은 미술관 전체가 그냥 딱 한 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쓰는 것들은 이 지붕 윗면, 그 2층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면적보다는 좀 작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단층짜리라는 거거든요. 그 단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중정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정원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높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되게 잘 들어와요. 되게 특이했던 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아프리카 미술 같은 전시를 보고서 뒤로 가서 정원을 보고 그 다음에 좌우로 정원이 다 있어요. 한쪽은 긴 거, 하나는 중간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건너편 쪽 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갈 수는 없죠. 다시 나와서 다른 전시장을 하나를 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공간감의 깊이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퀀스도 되게 좋았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중정도 되게 감각적으로 옆에서 느낄 수도 있고 마주보게 할 수도 있고, 측면에서 보는 것도 창문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 측면으로 뚫은 창문 앞에 조그마한 전시문도 하나 있고 같은 그런 것들이 큐레이터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얼핏 봤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 봤을 때는 너무 심플한 건물인 것 같다 그랬는데 오히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게 좋은 건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한 중정 몇 개 뚫고선도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매니 컬렉션이라는 건물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건물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는 파리의 퐁피두 센터, 또 하나는 우리가 내일 볼 킴벨 아트 뮤지엄, 이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렌조 피아노라는 사람이 그 루이스 칸을 통해서 리차드 메디컬 센터라는 작품을 알게 됐을 것이고, 거기서 하이테크 건축의 기본 원리, 모든 설비와 그다음에 구조들을 노출시키고 바깥으로 빼낸다라는 걸 거기서 배웠고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만든 게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었던 젊은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의 작품이에요. 32살의 젊은 건축가가 내가 아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하이테크 건축을 하겠다. 스승이었던 루이스 칸이 철근 콘크리트로 했던 그 원리를 철골 구조로 모든 걸 보여주면서 하겠다. 그게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파이프와 구조체를 다 빼냈거든요.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였다면은 매니 컬렉션에 와서는 앞서서 보여줬던 그 하이테크의 극단적인 모습에서 한풀 약간 좀 자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숙한다는 느낌이 받은 거가, 옛날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 좀 했다고 하면 자꾸 벗으려고 하잖아요. 막 보여주고 싶고, 식스팩도 보여주고 막. 그게 파리의 퐁피두 센터라면은 매니 컬렉션에 와서는 이제 거기서 옷도 좀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이 건물은 인면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주택 혹은 창고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건너편에 보여지는 사이딩이 있는 주택하고 별반 차이점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 건물들도 보시면은 건너편 집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저런 단층짜리 미국의 이런 서버번의 주택가들은 포치라는 게 있어요. 지붕이 있고 앞에 기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한 베이 정도가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포치같이 한 베이가 나와 있고 벤치를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솔리드한 박스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주택가하고 되게 어우러지는 여기 연출이 되어 있는 거죠.
딱 여기서 보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이 공간 구조는 옆에 있는 주택가의 포치와 비슷하게 돼 있고, 구조는 나무에서 철골로 바뀌고 이파리를 현대식 건축으로 해석한.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하이테크적인 기술들은 다 지붕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딱 봤을 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건축보다 하이테크라는 거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워낙 천정고가 높아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약간의 그림자가 집니다. 어디는 좀 밝고 어디는 어둡고. 직사광선을 천장에서부터 갖고 들어오려면은 사실은 조금 더 필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필터, 후미토 마키 같은 건축가는 6번, 7번 정도의 필터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고 해요. 은은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매니 컬렉션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툼블리 갤러리라는 곳인데, 저기에 한번 가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툼블리 갤러리는 여기 매닐에서보다는 조금 더 지붕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디벨롭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역시 단층짜리 건물은 멋있다. 단층짜리 건물은 웬만하면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약간 건축가들만 유심히 보는 디테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 건축은 기둥 중심의 건축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이테크 건축을 하는 렌조 피아노도 철골 구조를 많이 쓰죠. 근데 철골 구조도 문제가 땅에 닿아서 녹이 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무와 마찬가지로 철골이 그냥 땅에 닿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보여요. 저기 보시면은 이 H 형광들이 이 전체적인 건물의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로로 가는 저 프레임이 이 밑에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콘크리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층을 만들어 놨겠죠. 아까 미술관을 걷다 보면은 바닥에 이런 공조 같은 시설들이 바람 나오고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밑에 스페이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틀을 다 밑에 베이스를 돌아가면서 철골을 돌리는데 걔를 밑에서 띄웠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을 초반에 할 때는 저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뭐 한 20-30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이는 거 저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저게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되면은 나중에 되게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의 아름다운 디테일 같은 것들이 사실 다 그런 방수와 단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가가 고민해서 나온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면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기초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건축 보는 재미가 더 늘어납니다. 보셨으니까 툼블리로 갈까요, 그러면? 아, 근데 정말 관리를 너무 잘했네.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텍사스의 날씨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텍사스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니까 뭘 만들면은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만약에 한반도에 지어졌다면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장마철과 태풍에 지금의 모습처럼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가 적게 내리니까 뭘 하나 만들면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거죠. 이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는 사무실 이름이 렌조 피아노 빌딩 워크샵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이 사람은 아키텍처 오피스라기보다도 이제 뭔가를 만드는 워크샵이라는 데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집을 한 4채 정도 사가지고 지었나 봐요. 여기 지붕 보시면은 루버 있는 레이어가 수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또 유리 레이어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는 진짜 저런 데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거 보시면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기성품이겠죠. 저런 메탈 채널 같은 그런 형광을 좌우 대칭으로 써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피스를 막 다 볼트를 조이고, 진짜 뭘 보고서 이게 진짜 좋은 디테일과 건물이고 아닌지는 뭘 보면 아시면 되냐면은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건식공법이라고 하죠. 볼트를 많이 쓰느냐 용접을 많이 쓰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렌조 피아노는 보시면은 뭐 아주 부품들이 다 하나하나 다르게 돼서 다 볼트로 조여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충 용접으로 때린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봤던 칼라트라바 같은 경우도 용접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거기는 그 사람은 그 약간 유선형의 곡면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을 살리기 위해서 용접을 많이 쓰는데, 노만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렌조 피아노나 리차드 로저스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다 결착해서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뭐 건축이라기보다는 거의 기계공학 전문가가 와가지고 다 이런 거를 컨설팅 해야 될 것 같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가로등도 예뻐.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데 이렇게 막 표범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착 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매닐 드로잉 인스티튜트.
아, 이거는 무슨 드로잉 인스티튜트라는 건물이 또 지어졌네요.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 톰블리라는 사람이 그냥 한 아티스트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컬렉션만 모아놓는 그런 미술관으로 알고 있어요. 저 톰블리 갤러리 지금 둘러보고 왔고요. 이 갤러리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 보시면은 다 단층짜리 주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더 너무 높은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이 위에 천창에다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더라도 만약에 매닐 컬렉션처럼 그림자가 막 이상하게 지기 시작하면 그림에 너무 그림자가 직접 들여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낮은 천정고 안에서 1m 안에서 햇빛을 여러 레이어, 루버나 아니면 유리 혹은 또 다른 구조체,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패브릭을 대서 천을 대가지고 빛이 정말 난반사돼서 그림자가 전혀 안 지게끔 여러 개의 필터를 만들었어요. 천정고가 뭐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높이 3몇 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연 채광이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 주변 컨텍스트가 주택가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자연 채광을 그림 전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해결을 해서 필터를 통해서 그 빛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크 로스코 가기 전에 뭘 좀 먹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평화롭고 내가 이 아저씨들이랑 같이 와서 그렇지 좋은 분들하고 같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지금 방금 매닐 비스트로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매닐 컬렉션이 이제 메인으로 맨 먼저 지어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주택가의 필지들을 점점 사면서 확장을 해나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을 지으면은 한 번에 다 그 미술관 안에 카페와 기프트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 보고 나오면서 그 방문객도 주머니 한 번 더 털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데, 일단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나오면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마크 로스코 채플도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매닐 이 파운데이션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가에 뿌려져 있듯이 이렇게 마을처럼 개성 있는 미술관들, 북스토어,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차량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산책하듯이 마을을 구경하듯이 보면서 밥도 먹고 기프트샵도 들렀다가 또 로스코 채플도 봤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진짜 부럽네요. 매닐 컬렉션이 있는 데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은 로스코 채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에 있는 저 공원도 이 매닐 컬렉션에서 구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든 건가 봐요. 멋있는 조각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매닐 컬렉션은 11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11시 한 50분쯤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이고 아마 로스코 채플까지 다 보면은 한 4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를 이 안에서 편안하게 구경하고 쉬었다가 밥 먹었다가 이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제작진은 뉴욕보다 텍사스에 오히려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사실 뉴욕 떠날 때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야, 뉴욕 떠나면 그나마 이제 정말 어디 텍사스 가면 먹을 데도 없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어제 밤에 그 텍사스 컨트리 음악을 들으면서 먹었던 식당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주 대만족입니다. 지금 뉴욕보다 훨씬 더 음식도 맛있다. 웨이터들 서비스도 너무 좋고, 저희가 갔던 모 순두부집보다 훨씬 반값에 훨씬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지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평화롭네요. 햇볕도 따뜻하고. 이 집도 왠지 이제 매닐 컬렉션에서 살 것 같아. 샀거나. 아, 그러네. 로스코 채플 오피스네. 야, 여긴 뭐 타운 전체가 다 매닐이네 그냥. 미술관도 그렇고요. 이 로스코 채플도 그렇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되게 세이크리 스페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게 성스럽고 구분되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그 기능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부속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깥으로 다 빼내는 것 같습니다. 뭐 선물 가게, 그다음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 다 빼내서 오롯이 정말 저 안에서는 딱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로스코 채플을 만든 이유가 르코르비제가 만든 롱샹 성당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종교의 어떤 벽을 넘어서서 믿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로스코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채플인 거죠. 그래서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보면은 저기 또 아티스트의 작품인데 저게 브로큰 오벨리스크라고 한답니다. 그 깨진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권력의 상징물이잖아요. 이집트에 보통 가면 되게 많죠. 그 돌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힘들고 세우는데 더 힘들고 그런 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깨진 걸 모습을 상징하면서 피라미드 위에 오벨리스크가 거꾸로 돼가지고 딱 얹혀져 있는데 저게 상징하고 싶었던 거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이 써 있었습니다. 저 벤치에 앉아서 잠깐 감상하고 싶네요. 건축에서 수공관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누가 댓글에다가 제가 수공관 너무 밝힌다고 써놨는데 저 많은 것 같아요. 네. 평화롭네요. 혹시 지금 닫혀 있는 건 아니겠지 저거? 오롯이 다 벽으로만 다 만들어져 있네요. 창문이 하나도 없이. 모든 유러피안 그 성당들이 다 십자가 모양으로 평면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건물도 위에서 보면은 아주 단순화시킨 그런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로스코 채플 들어가 보고 왔고요. 이 건물은 필립 존슨이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뉴욕 할 때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AT&T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고요. 미스 반델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글래스하우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네모난데 다 유리로 된 집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아예 창문이 하나도 없고 위에 천창만 뚫려 있는 것도 되게 절제돼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공간을 띄고 있죠. 평면도 사실은 유럽의 평면도처럼 보이게 밖에서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옆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데들은 다 이렇게 잘라져서 있고 실내 공간은 딱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좌우 상하 대칭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빛만 딱 들어오고요.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저는 느낌이 어땠냐면 약간 판테온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판테온도 들어가면은 상하 좌우의 대칭인 평면 원의 구성을 띠고 있는데 위에 가면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에 가까운 팔각형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방으로는 이 로스코의 그림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려놓고요. 위에서 햇빛이 딱 오큘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닐 컬렉션과 많은 시설들을 다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일단 되게 조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로스코 채플은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메디테이션 하게끔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조용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있을 때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사방에 사이렌 소리 울리고 제가 말할 때에도 뭐 지금 이거보다 한 4배는 크게 말했던 것 같아요. 거의 소리 지르듯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아주 텍사스에 왔더니 그냥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로스코 그림은 저는 사실은 이 까만색 로스코 그림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이 더 저 개인적으로도 더 마음에 들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미술사 유튜버들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